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2월 8일 수요일 저녁 8시 16분입니다. 밖에서 좀 늦게까지 놀다 온다고 녹화가 늦어졌습니다.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파월의장 연설을 재료로 해서 상승을 했죠. 근데 사실 파월의장 연설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시장이 우호적이었냐?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우호적이었던 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란 표현 단 하나가 좀, 그거 표현 단 하나가 좀 우호적이긴 했습니다. 근데 그거 말고는 여전히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느니 그런 좀 살벌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죠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어요. 그죠? 상승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대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. 시장은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 보고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어차피 긴축 후반기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파월은 덜 매파적으로 이야기했다. 생각보다 세게 맞을 줄 알았는데 살살 때리더라. 그러니까 올랐다라고 일단 말씀을 아침에 좀 드려봤었습니다. 어쨌든 뭐 의미가 있어요. 상승 마감한 거 의미가 있어요. 파월 의장이 조금 시장 기대보다 덜 매파적이었다. 오를만 하죠. 그죠? 그럴 만한 재료가 나와서 오른 거고요. 기술적으로도 미국 증시 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. 중요한 지지선 테스트하는 자리였는데 파월 의장이 좀 덜 매파적이었다 이러면서 상승 마감한 거니까 뭐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해서 지지력을 확보한 거죠.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위쪽으로 볼 거냐? 근데 뭐 딱히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좀 그 애매한 그런 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뭔가 결정적인 뭔가 그런 게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중요한 재료들은 지난주에 다 나오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재료들을 이제 이번 주에 지지고 복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일단 이렇다 할 엄청난 뭐 변화의 신호 이런 건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추가적인 슈팅을 해볼까 지금 뭐 이런 생각을 시장이 살살 비추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물론 아직까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. 낌새가 좀 추가적인 오버슈팅을 할 것 같은 낌새가 있는 거지. 아직까지 오버슈팅 할지 아니면 여기서 또 방향성을 꺾어버릴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근데 아무튼 뭐 시장이 오늘 밤에 오르건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인 어떤 그런 시장의 이 그런 뭐 특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뭐 요즘에 시장이 뭐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좀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면 이게 그냥 상승이 아니고 비교적 급등을 하면서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단기 오버슈팅 우려 그죠? 단기 오버슈팅 뭐 단기적으로 너무 심하게 올라갔고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다든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러한 특징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요. 계속해서 시장을 좀 쥐어 짜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여전하죠, 그죠?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연착륙이냐 그 연착륙이냐 아니면 그 경착륙이냐 이런 걸 갖고 싸우고 있는데 뭐 올해는 무조건 경착륙 없습니까? 올해 이제 연착륙 확정이에요? 모르죠. 아니면은 뭐 고용시장이 지금 겁나게 좋으니까 고용시장 좋으니까 이제 올해는 뭐 침체 없는 거예요? 모르죠 아직은요. 또 뭐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혔다라고 하긴 하는데 고용지표 센 거 보니까 저거 인플레와의 싸움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? 사실 그것도 아니죠. 그러니까 어떤 이런 뭐 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일단 뭐 작년에 비교해서 딱히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, 그죠? 근데 아무튼 지금 일단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뭐 증시는 추가적인 오버슈팅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. 뭐 이 정도 모습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들, 뭐 기술적으로 오버슈팅이고 또 뭐리고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래쪽으로 마지막 한 번은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뭐 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번에 뭐 고점이 좀 높아지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번은 뭐 더 들이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와서 아래쪽으로 갑자기 뭐 어딘가를 조금 더 돌파한착했다라고 포기한다. 조금 좀 아까울 것 같긴 해요. 물론 이 위험 관리가 개인의 평단가에 따라서 좀 들어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요.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그런 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. 예. 지금 어쨌든 약간 슈팅 걸려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의지를 완전 접기는 좀 뭐하고 다만 이제 이 슈팅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지금 뭐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
이거를 뭐 말이 안 된다라고, 저건 말도 안 되는 거다, 저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, 이렇게 나오시는 건 또 안 되긴 합니다.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아예 뭐 이런 상승을, 예, 그죠. 최근에 이런 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해요. 또 그럭저럭 또 시장이 오르는 데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긴 합니다.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지난 1월의 상승 이유는 어떤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거를 주로, 이런 걸 주된 재료로 해서 시장이 상승한 것이긴 합니다만은,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, 네, 이런 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재료는 좀 있긴 있어요. 사실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뭐 예를 들면 오늘 안 그래도 뭐 이런 걸 좀 보긴 봤는데, 그 유동성이 안 죽고 있다. 전 세계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뭐 유동성이 안 죽고 있는 점,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 지금 시장의 상승 이상하냐? 유동성이 또 살아나오고 있으니까 또 오른다,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사실 이거 보고 전 약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.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죠.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일이긴 한데요. 이게 그러니까 그 현재 경제 상황이 약간 좀 바뀌어서 그런 거죠. 중국 사이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, 중국의 경제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중국이 또 힘을 쓰면은 또 이렇게 또 유동성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긴, 예, 이런 모습도 뭐 나타날 수 있는 건가 봐요. 또 그리고 일본도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죠. 일본, 중국이 합쳐갖고 유동성을 풀고 있으니까, 아, 그 와중에 미국은 긴축 속도를 좀 조절했고,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. 뭐 이런 거 보면은 최근에 1월 달에 아무튼 급등이, 야 이거 영 말도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뭐한 거죠. 뭐 물론 제가 많은 이유를 정당화하진 못하겠는데, 아무튼 아예 이걸 정당화 못할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적당히 좀 받아는 들이셔야 된다라는 거. 또 그리고 상승 베팅 하실 분들은 이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습니다. 그죠? 어제 미국 증시 중요한 지지선 이런 거 테스트 했으니까 위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따라가는 게 맞긴 맞겠죠. 일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하여튼 불안한 점,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좀 오버슈팅, 좀 슈팅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찔끔찔끔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서 뭐 좋으실 수는 있는데, 조금 좀 의미 있는 좀 큰 파동을 그리는 그런 조정이 나오는 걸 보고 주식 매수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듭니다. 아무튼 뭐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뭐 제가 뭐 그런 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하여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. 오늘 뭐 중국 증시, 일본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,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기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지금 중국 증시, 일본 증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지 않았어요.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락해봐야 이 상승 중 눌림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중국 증시는 최근에 어쨌든 부쩍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. 이거엔 이유가 있죠.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가 꿈틀하면서 오르면은 중국 증시는 좀 약한 경향을 좀 보였어요. 중국은 조금 전에 어떤 뭐 유동성 이런 거에도 뭐 봤다시피 이렇게 그 전 세계 유동성이 튀어오르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긴 하거든요. 올해 1월 달에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제가 며칠 전 뉴스 기사 살짝 보여드린 거 있는데, 하여튼 뭐 그러고 있어요.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쩌고저쩌 해가지고 뭐 고용지표 잘 나오고 이러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어떻게 된다? 당장 일단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중국 증시 약세 보이는 거다. 어쨌든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거는 있습니다. 뭐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별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. 마침 일본 증시 켜져 있으니까 좀 보여드리는데, 일본 증시 뭐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안에 있어서 특별히 뭐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비교적 어떤 하방 경직성도 강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. 이 중국 증시 이야기하다 넘어갔죠. 중국 증시도 상해 종합 보시면은 이런 자리 붕괴시켜야죠. 여기 이런 자리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 붕괴시키지 않았다.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심하긴 하지만 상승 중 눌림의 관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다. 중요한 지지선 붕괴는 안 시켰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미국이 금리가 좀 튀어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렇게 중국 증시가 좀 비리비리하고 있는 거는, 예, 네, 이런 건 어쨌든 뭐 명확히 보이는 특징이긴 하죠.
위안화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자연스럽고요. 그죠? 이렇게 위안화가 움직이는 게 마침 이제 미국 금리가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하고 타이밍이 비슷합니다.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른 타이밍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. 어,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 서로 연관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지표가 뭐랑 움직이는지 이렇게 두 개 지표를 놓고 항상 서로 비교하는 습관 가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정도 살펴봤고요. 유럽 증시는 오늘 밤도 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 밤도 지금 보시면 한 1% 정도 독일 증시가 0.8%네요. 0.8%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강합니다. 이게 지금 쉽게 꺾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.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합니다. 이렇게 되면 또 슈팅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.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강합니다. 뭐 물론 여기서 잘못돼서 쌍보점 만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뭐 굉장히 일단 세계 증시 좋아 보입니다.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쭉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술에 좀 많이 좀 만취 상태이다.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보시면은 세계 증시가 이 의미 있는 조정을 한 게 없어요. 전부 다 오버슈팅하고 기간 조정하고 오버슈팅하고 기간 조정하고 오버슈팅하고 기간 조정하고 뭐 조금 조정 나오고 뭐 이 정도. 뭐 어느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. 뭐 중국을 봐도 그렇고 일본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뭐 나스닥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. 사실 뭐 최근에 이렇게 지난 1월 달의 움직임들인데 의미 있는 조정을 보인 적이 없긴 해요. 사실.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주식 상승하시는 분들 그 주식 상방 베팅 하실 분들 의미 있는 조정이 좀 나오는 것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그 사실 의미 있는 조정다운 조정도 나오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 의미 있는 조정, 뭐 의미 있는 하락, 뭐 어쨌든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의미 있는 이런 파동을 그릴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의미 있는 파동은 잘 안 보이고 계속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쏘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오버 슈팅성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있죠. 그 와중에 이제 아무튼 전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뭐 잘 보셔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. 세계 증시가 상승도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좀 눌림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전 이렇게 의미 있게 빠지는 이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코스피고 미국이고 뭐 독일이고 뭐 중국이고 뭐건 간에 전부 다 이거예요. 그냥 계속 이거예요. 뭐 의미 있는 이게 없습니다. 뭐 의미 있는 이런 게 없고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이런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런 조정,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게 나와야 이게 이제 건전하게 조정이 되고 이런 게 나와야 상승의 피로감이 비로소 풀리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은 전혀 일단 보이지 않는 거.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봐서라도 사실 지금 계속해서 증시는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아래쪽을 포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일단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어째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데 하여튼 다시 한국 증시로 좀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증시도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의미 있는 파동 이런 게 좀 잘 없어요. 대부분 기간 조정 찔끔하고 올라가거나 옆으로 빌빌빌빌 기면서 어떤 그냥 기간 조정하고 또 올라갈라 그러거나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입니다. 그죠? 오늘 분명히 급등이고 오늘 변동성 지수도 튀어오르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정고점 330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뭐 조정을 끝내고 또 한 번 급등을 쏘아붙이겠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돼요. 지금 급등 직전입니다.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. 물론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갖고 뭐 급락을 하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오늘 밤 일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뭐 제껴놓고요. 지금 현재 이 그림만 보면은 이건 충분히 급등도 가능한 그림입니다.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잘 소화한 그런 그림이고 그 와중에 변동성 지수까지 올랐다.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는 안 보이고 변동성 지수 올랐으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 지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
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의 대응이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인데, 솔직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. 코스피가 정고점을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될 거다. 여기 있는 정고점이 한 330 정도 되는데, 지금 이 자리를 이제, 네,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그 고점을 높이면 아래쪽으로 봐서는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,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을 좀 한번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이제 여기서 대응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330이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솔직히 그 전고점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레벨업이기 때문에 330이란 자리 기존의 의견대로 기존의 저의 생각대로 아래쪽 330 넘어가면은 포기하는 방법 있습니다.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내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일단 말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.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게 차분하게 여기서 330 돌파한 척 하더라도 변동성 지수를 죽이면서 차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 지수의 급등과 함께 진짜 시장도 급등을 하면서 330을 막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, 그렇다면은 저는 일단 조금 더 버텨볼 생각으로 요렇게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분하게 넘어간다, 변동성 죽이면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진정한 대대상승 이런 걸 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뭐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또 폭등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뭐 마지막 오버슈팅 뭐 그런 거일 수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저는 만약에 이제 얘가 변동성 지수 급등을 동반하면서 시장이 급등하면서 정고점을 넘어간다라면은 차라리 아래쪽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버리는 게 맞지 않겠냐. 뭐 청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일단은 좀 마음을 좀 바꿔 봤습니다. 저는요. 근데 아무튼 330이란 자리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실 분들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. 330 넘어가면은 난 이제 아래쪽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도 당연히 근데 적당한 생각이에요. 전 지금 아쉬워 갖고 이제 약간 미련을 갖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,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. 330 넘어갔는데도 특정한 조건으로 330 넘으면 아래쪽 포기 안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. 이거 진짜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, 수익을 깔고 있으면은 괜찮지만 손해를 깔고 있으면은 저처럼 하시면은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는 기준을 조금 좀 바꿔봤다라는 거. 330 지금 분위기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여기서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. 안 넘어가고 그냥 여기서 스무스하게 꺾여서 내려오면 아래쪽 보시는 분들한테 그냥 뭐 가장 좋은 이야기인 거고요. 그래서 아래쪽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320일 오늘 뭐 돌파한 착하고 이랬으니까 뭐 이런 거는 다시 어떤 뭐 주식 매수 혹은 뭐 상방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, 그죠? 상방 베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330만 넘어가면은 박수 치고 이제 한번 깔아 뭉개 보시면 됩니다. 계속 이익을 깔아 뭉개고 쭉 한번 버텨 보시면 됩니다. 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고요.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죠. 하여튼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좀 굉장히 좀 아리까리하다.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뭐 특정한 조건을 갖고 그렇게 정고점을 넘어간다면은 조금만 더 버텨볼란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아래쪽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 봐라 환율도 오르는데 어떻게 아래쪽을 포기하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긴 있는데, 근데 아무튼 이거는 환율이 오르는 거고 증시가 오르는 거하고는 또 물론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야 저 환율 올라가니까 조만간 주식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실 수도 있는데, 아무튼 투자 판단에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저항 이런 거 일단 내가 어떤 뭐 투자 판단을 하겠다, 나 여기서 뭐 코스피 뭐 숏을 뭐 사든지 팔든지 뭐 코스피 롱을 사든지 팔든지 하겠다, 오직 코스피만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환율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. 여기까지 보시면요.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코스피만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. 아래쪽 보시는 분들, 야 오늘 환율이 올랐는데 그냥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,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물론 뭐가 속임수일지 모르죠. 뭐 환율이 속임수일 수도 있고 코스피가 속임수일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,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속임수인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보다 일단 위험 관리 이런 게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기 1268원 돌파 한착하면은 추세 전환으로 인정할 건데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고요.
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하락 중 뭐 반등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요. 단기 상승 추세에 불과한 거죠. 이건요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하여튼 뭐 이상하다 요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.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만 대응하세요. 이거 보고 지금 달러 매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달러 매수는 1268원 돌파 한착 하면 하시면 됩니다. 아직 달러 매수는 좀 그래요. 물론 이 1230원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매수해 볼 수 있긴 한데요.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달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1230원 부근까지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. 달러 매수 지금 자리 조금 애매해요. 차라리 68원 돌파 한착하면 그때부터 신나게 달러 매수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이제 이 뭔가 좀 결론이 좀 날랑말랑하는 뭐 뭔가 좀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. 하여튼 뭐 다들 그래서 뭐 너무 뭐 주식시장만 보고 계시진 마시고요.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고 종가 뭐 하루 종일 뭐 밖에서 잘 노시다가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갔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안 넘어갔네 그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활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긴 한데요. 뭐 그렇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어 봐야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여기다 그 정성을 들여서 보고 있다고 해야 뭐 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무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다 대고 너무 막 그렇게 그 시장에다 대고 막 너무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약간 무심하게 시장을 지켜봐 주시면 오히려 시장은 더욱더 좀 편안하게 잘 움직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생각대로요. 하여튼 시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이. 그리고 코스닥도 잘 오르고 있죠.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실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. 그죠? 지금 당장요.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저항 이런 게 나와야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죠. 그죠? 일단 이건 상승 추세 전환이 돼 있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얘도 슈팅성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한 번은 더 베팅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아직 그 찬스는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한국 증시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오르면 지도 따라 오르고 슈팅할 거고 미국 증시 급락하면 지도 따라서 급락하겠죠, 그죠?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편안하게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. 미국 증시 어제 중요한 지지선들 다 지지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급등 랠리 가능합니다. 미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배가 정말 많이 불렀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슈팅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한 잔씩 더 먹을 수 있는 거죠. 아무리 만취 상태라도 더욱더 한 잔씩 더 먹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미국 증시도 충분히 오버슈팅 가능한 상황입니다. 뭐 물론 지금은 하락 중일 수도 있어요. 지금은 나스닥 0.2% 하락 중이고 S&P가 0.3% 하락 중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 갖지 마시고요. 지금 세계 증시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세요. 지금 그 유럽 증시가 전 유럽이 지금 0.7% 이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아래쪽으로 전환이 갑자기 된다.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미국 증시도 이거 오버슈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. 일단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계속해서 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다소 뭐 슈팅성으로 좀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리고 뭐 미국 증시는 뭐 제가 별다른 이야기 안 했었죠. 뭐 여기가 슈팅의 끝이 아니대 뭐 여기까지 오르면 안 된다 뭐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었죠. 미국 증시는 뭐 여전히 뭐 강한 모습이고 계속해서 슈팅 이어나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 갖고 하여튼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오늘 밤에 다행히 이제 뭐 쌍고점 만들어주면서 뭐 그러면 아래쪽 보시는 분들 살아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.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저기 일단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그죠? 맨날 하방 경직성 지키나 잘 봅시다.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. 달러가 추세 전환하는지 봅시다. 뭐 이런 이야기들 맨날 드리고 있고요.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. 하여튼 원자재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양봉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. 양봉들 전체적으로 원자재들이 전부 다요. 조금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뭐
그러니까 뭐 수상하다라는 게 별 게 아니고 일단 저렇게 원자재들이 올라오는 거는 이 다음번에 이제 인플레 지표, 물가 지표 CPI 이런 거 발표될 건데 그런 거에 또 악영향 또 미칠 수 있겠죠, 그죠?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닌데 원자재들이 저렇게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은 또 다시 어쩌면 또 서프라이즈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, 그죠? 하여튼 지금은 계속해서 시장이 어떤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물가지표 확인하고 나서 무참히 깨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. 지금 뭐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뭐 할 만한 건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뭐 계속해서 지켜볼 때 아직 뭔가 그 눈에 띄는 어떤 뭐 그런 거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오버슈팅 하려고 하는 그런 직전에 와 있는 것 같고요. 오버슈팅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계속 슈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슈팅이 좀 더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뭐 일단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래서 뭐 요까지만 일단 뭐 말씀을 드리고요.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